이제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궁녀들이 안평대군에게 올린 초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초사라는 거는 범죄자들의 어떤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에서부터 운영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자, 얘들아, 시간순으로 전개가 되는 작품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시간순이 아닌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지금 이 운영전은 순행적일까 역순행적일까?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왜? 이미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를 만났을 때는 어떤 상태였지? 죽은 상태였죠. 죽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역순행적 구성으로 전개되어 있는 이야기를 순행적 구성, 우리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만 이 순행적 구성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두었어요. 한번 읽어볼게. 자, 맨 처음에 안평대군이 김진사를 수성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김진사의 벼루를 받들면서 처음 만나죠. 그러다가 먹물이 한 방울 운영한테 튀고 서로 눈이 맞았다고 했지.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 반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운영과 김진사가 아까 빨래라는 핑계로, 완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빨래하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다가 공박해서 몰래 만남을 가집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특이 소문을 퍼뜨리죠. 그 소문을 안평대군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군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크게 놓아여 궁녀들을 모아 어미 추궁을 하는 장면이 프린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착한 궁녀들이 운영을 구하기 위해서 탄원하고요. 하지만 다른 궁녀들은 모두 풀려나고 운영은 갇히고 결국 운영이 목을 메어 자결하는 걸로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 뒷부분 줄거리 뭐였어요? 김진사도 결국 죽게 되죠. 자, 이 작품에 나타난 배경. 이 작품 배경을 주로 어디로 하고 있죠? 바로 궁궐입니다. 자, 이 궁궐이라는 공간, 과연 운영과 그 친구들에게는 좋은 공간이었을까? 물론 처음엔 좋았겠죠. 왜? 일도 안 해도 되고 그저 공부만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그런 뜻에서는 진짜 최악의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폐쇄적인 공간이 바로 궁궐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성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억압당하는 곳이다. 그게 바로 궁궐이다. 됐나요? 자, 3번 문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각각 파악해보자.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운영이 빠져 있습니다. 운영도 넣어주시고요. 자, 살펴보면 운영은 억압되고 비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궁녀. 이 참된 삶이 뭘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사랑을 하면 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궁녀고 정열과 지성을 갖춘 여인이다. 김진사는요. 시에 능한 젊은 선비입니다. 그 얘 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약간 소심한 것 같죠. 그리고 결국 사랑을 따라 죽음을 선택하는, 둘 다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은 어떻습니까? 김진사의 종이고 굉장히 재물을 밝히는 탐욕적이고 교활한 사람. 안평대군은요, 겉으로는 엄청 시, 음악 이런 걸 좋아하면서 마음도 넓게, 내가 궁녀들 일을 안 시키고 이렇게 공부도 시키면서 마음 너그럽게 산다. 도덕군자인 척 하지만 위선이 깔려있다. 왜? 사랑 같은 거 인정해주지 않고 궁녀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놀이 도구. 자기가 실황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수행해주는 어떤 인형 같은 존재. 그냥 그런 걸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궁의 궁녀들은요, 막 은섬이나 옥녀나 소옥이나 뭐 자란이나 이런 애들 전부 운영가의 의리를 지키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작품의 서술자 과연 누구인가? 이 작품의 서술자는 바로 외화와 내화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외화는 유형이 안평대군의 옛 궁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죠. 자, 이 외화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화는요.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대화를 하고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또 듣게 되죠. 자, 지금 선생님이 내화 1, 내화 2로 구분을 해뒀는데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 가지 내화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내화로 그냥 간주를 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시점이 등장을 했나요? 우리가 본 부분은 운영의 시점만 나왔지만 저는 하는 운영의 시점만 나왔죠. 하지만 이제 생략된 부분을 보면 김진사의 시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영과 김진사가 번갈아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의 시각으로 주로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아마 안평대군이나 자란이나 뭐 은섬이나 이런 애들의 심리를 제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을까? 몰랐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지. 그게 1인칭 시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같이 해봅시다. 고전소설에서 유일하게 비극적 결말 구조를 지녔다. 그리고 목유롭게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들이 궁중 혹은 궁궐이라는 두터운 현실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을 위해 죽음을 택함으로써 봉건적 애정관을 탈피하고 자유연애 사상이죠.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소설의 보편적 주제는 해피엔딩 권성징악인데 거기서 벗어난 아주 개성적인 작품이다. 한문본과 국문본이 함께 정해지고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현실 천상은 지웁시다. 여러분들이 본 거에는 안 나왔으니까 현실 몽중현실로
이어지는 액자식 구성을 보이고 있다. 안평대군의 궁궐이라는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요. 주인공은 인간 본성을 억압하는 인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죠. 말 안 듣지? 말 안 듣고 궁박해 김진사와 연분을 쌓았죠. 시간적으로는요. 아까 얘기했지.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됐나요? 잠깐 멈춤해놓고 필요한 부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작품의 주제의식. 자, 표면적 주제는 뭡니까? 당연히 두 사람의 사랑이죠. 궁녀라는 신분의 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끝이 어떻게 됐지? 비극적이었죠. 자, 요렇게 표면적 주제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걸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비극적 사랑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살펴보니 바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교적 인습과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의 해방이다. 됐나요? 자, 유교적 인습, 신분제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억압된 삶, 궁궐 속에서의 어떤 억압된 삶. 이것에 대한 저항, 운영이 보여줬죠. 김진사와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 보여주는 거, 인간성의 해방.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내 마음이 사랑을 원한다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원한다 라는 의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운영전은 궁녀 운영과 선비 김진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극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으로 1인칭 주인공 여성 화자가 등장을 하고 액자식 구성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운영, 김진사, 특, 안평대군, 그 다음에 서궁의 궁녀들, 그리고 유영 이런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어떤 성격은 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운영전 학습지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